남아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3주째 여론조사 부정평가 1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인 그렇더라고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는 게 사실은 대통령의 도리죠. 공직자의 도리인데 그걸 가지고 뭐 부부싸움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가 뭐 휴대폰을 바꾸겠다. 그날 또 저녁에 나온 게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가 착신이 금지돼 있다는 게 또 속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그 수준이 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 이게 국정농단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부부싸움이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휴대폰 착신전화 번호 바꾸는 거 뭐 이런 게 해법이라고 네. 하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 경제 민생 문제 너무 심각하고 외교 문제도 불안해 죽겠는데 세상에 이런 걸 해법이라고 대통령이 내놓는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니까 해결이 끝까지 안 되는 건데 지금 본질은 전화번호부를 바꾼다거나 핸드폰 기계를 바꿔봤자 그 증거인멸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국민들 핑계대면서 증거인멸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들리고요.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그 실제 핸드폰을 가지고 인사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제는 안 할까요? 그 핸드폰으로 대통령을 참칭해서 어떤 지시는 안 할까요? 이런 게 국민들은 의구심이 들고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가 연설문만 고쳐줘도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걸 초월하는 단계잖아요. 예. 그러면 번호를 바꾸고 핸드폰 기계를 공기계를 바꿀 게 아니라 부인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부인을 교체해야 될 시기예요. 그러면은 부인 교체하려면은 핸드폰 대리점을 갈 게 아니라 저 양재동 가정법원에 가야 되는데 양재동 가정법원에 갈 용기가 없고 그렇게 본인의 배우자를 사랑해가지고 부인에 대한 세레나데만 저렇게 불을 꺼라면은 공사구별 안 되잖아요. 그럼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겁니다. 근데 안 내려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네. 타의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타의에 의해서 그 직위에서 내려오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번호 바꾸고 기계 바꿀 때가 아니라 부인을 바꾸든지 부인을 어떻게 조치를 하는 그 실효적인 조치가 담보되지 않는데 아니 제2부속실장 만들면 제2부속실장이 그 핸드폰 교체됐는데 침실에 가서 매일 감독합니까? 매일 봐요? 새벽 4시에 들어가서? 경호처장이 가가지고 봅니까? 누가 감독합니까 그거를? 기본이 안 된 게 지금 본인이 자백해가지고 기자회견 때 정말 바보 같았어요. 다 나와서 본인이 자백을 하는데 네. 그게 현실이니까 네. 이거는 더 이상 김건희 윤석열 부부 체제에서는 공동 정권 운영한다는 이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정 운영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오늘 인터뷰 내용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또 해외 순방 가고 이런 형식으로 되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네. 형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그 변화 이것은 기대하기가 난망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속보 또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했고요. 수사범위 축소하고 제3자 추천도 넣기로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특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강행 처리하면 즉시 제의 요구 건의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처리를 위해서 국민의힘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좀 이렇게 국민의힘이 좀 그 협의가 가능한지를 좀 문을 열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강행 시 즉각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 생중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히틀러의 괴벨스다. 약강의 아이콘이다. 이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말이 뜨거워지고 무서워지고 사나워지고 있는데요. 장 변호사님께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검이요. 네. 벌써 몇 번째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렇죠. 예, 올해 내내 특검 전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제의 요구가 됐을 때 이 8명의 산을 8명의 정치력이 지금 끊임없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더 강고하게 뭉치고 있는 건데 과연 이 특검의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리 그 수위를 낮춰도 수사 범위를 축소해도 국민의힘은 특검에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겁니다. 말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들에게는 탄핵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왜? 탄핵은 보수를 상당히 그 지지 기반을 허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사라지고 국정농단을 그냥 왜 엄호하지 않고 탄핵 소추를 했냐라고 한동훈 대표는 권성동 의원한테 직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특검이 또 가능했고 국정농단 헌재까지 가서 인용 판결이 가능했느냐. 실체의 접근이 가능했어요. 그 당시에 탄핵 백서를 쓰신 분한테 들었더니 국정조사 돌아가고 검찰 수사 돌아가고 특검 이 굉장히 한참 진행됐던 검찰 수사를 받아서 또 했고 여러 트랙으로 전방위적으로 실체를 향해서 착착착착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마지막 보루를 막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재에 갔을 때 이게 기각이 된다고 100% 확실하게 이야기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숨기고 있으니까요. 수사를 아예 원천 봉쇄하고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거는 자기들이 공당으로서 그냥 당론으로 이걸 받겠다라고는 안 할 거예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이 흐름을 거슬릴 정도로 지금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전략이 있느냐 그리고 정말 거슬릴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있냐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4명 이탈 저는 이거 민주당이 그럼 축소하겠다. 범위도 제3자 추천 너네가 이야기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4표 추가 이탈이 없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왜냐하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요. 국민 보고 정치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언제 무슨 보수 인사였습니까? 보수 정치권 보수를 오히려 폄훼했었죠. 국민의힘을.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는 한동훈도 윤석열도 추경호도 다 휩쓸려 갈 거예요. 본인들이 정확하게 여기서 진단하지 않으면 다 끝날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보수를 요 정도라도 좀 지키고 싶다면 여기에선 특검의 벽을 넘어야 당연하다고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의 일갈 들어봤습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의 시간은 끝났고요. 이제는 국회의 시간, 그러니까 정당들의 시간으로 이제는 넘어온 걸로 봐야 되고 결국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화제 아닙니까? 네. 끝을 모르고 밑바닥으로 계속 추락해 가고 있고요. 심지어 지난번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도 3% 빠지면서 정당 지지율도 같이 동반 하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특검이 도입이 되면 특검은 탄핵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죄가 너무 많아서 이게 뭐 특검이 정략적이라서가 아니라 특검만 하면은 그동안의 증거들 묻혔던 게 더 튀어나오면서 결국엔 탄핵으로 가는 아주 슈퍼 엔진이 될 거는 너무 자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도 역으로 더 결집하면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은 그럼 좋습니다. 막으면 언제까지 막습니까? 이 특검이 뭐 한 번 부결됐다고 안 할까요? 민주당이 안 하면 아마 민주당이 역풍 받을걸요? 네. 그러면 이거를 윤석열 임기 내내 지금 이제 하반기를 돌았는데 2년 6개월 동안 내내 이 특검 정국하다 끝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재보궐선거 치르죠. 지방선거 치르죠. 또 차기 대선이 다가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 시간은 국민의힘의 편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 앞으로 비난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지금은 여기서라도 돌아서서 특검에 동의하면 그분들은 정치 다시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서 집단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윤석열 수호대로 나서겠다. 좋습니다. 국민들 더 강하게 나가겠죠? 저도 인내심을 갖고 더 싸울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정치를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영구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순장조가 될 것이고 저는 그 윤석열 부부의 장례위원장이 될 거예요. 정치적 장례위원장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저항하는데 그 여론을 꺾을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밤잠이 밤잠 못 이루는 밤이 더 깊어질 것이고 언제까지 버틸까요? 그래서 저는 2025년도에는 특검이 이루어지면 특검과 탄핵 정국으로 가는 거고요. 네. 만약에 끝까지 2025년도도 버틴다. 2026년도에 지선이 있어요. 네. 아마 영남 자민련으로 축소되고 대선에서 제가 그토록 원하던 보수의 종말이 100% 실현될 겁니다. 네. 거의 오늘은 예언가 선지자. 예, 선지자 책한 번 썼다고 이렇게 띄워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게 네. 국민의힘이 너무 괘씸하고 고약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모든 우리의 그 관심과 소위 말한 총뿌리를 이제는 용산으로 돌릴 게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힘 저 당사로 돌릴 때가 이제 됐고 이제 모든 키는 국민의힘이 쥐고 있습니다.